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일본 총리와 어제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죠. 지난 3월 이후 52일 만에 한일 정상이 다시 만난 건데요. 여야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일 관계에 새 장이 열렸다고 평가한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희대의 굴종 외교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치한수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한일 정상회담 평가를 비롯한 여야 정치 현안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기대를 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통큰 결단을 했고 물컵으로 비유를 하면서 우리가 반잔을 채웠으니까 또 나머지는 또 일본이 채우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를 했고요. 지난번에는 특별한 어떤 그런 언급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기시다 총리가 많은 분들이 힘들고 슬픈 경험하신 데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이런 언급을 했어요. 좀 진전된 입장으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방금 말씀한 대로 물 반 컵을 윤석열 대통령이 채웠으니까 나머지를 기시다 총리가 채워야 된다라고 했는데 결국 이번 한국에 와서 물 한 방울 내린 거예요. 한 방울 떨어뜨린 거예요. 예. 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분명한 반성과 사과를 요구했지만, 즉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서 말씀하셨던 오부치 총리의 말씀을 다시라도 했으면 하는데 예. 결국 남진 가슴 아프게 노래나 부른 것 같아요. 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가서 아메리칸 파이를 불렸고 기시다 총리는 이번 방안에서 가슴 아프게 노래를 한번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됐든 그러나 12년 만에 셔틀 외교가 복원되고 또 현충원 참배, 또 후쿠시마 시찰단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성과로 보시나요? 예,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사과, 그러한 반성은 뉴욕타임스 등 모든 외신들이 특히 미국 언론들이 앞으로도 한일 간에는 역사 문제가 반드시 불거진다. 그 사과가 미흡했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느꼈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불만족스럽다 그런 생각을 하지만 이번에 이제 후쿠시마 시찰단 문제에 대해서도 저도 지난 주말 휴일에 3박 4일간 저희 고향에 다녀왔어요. 해남, 완도, 진도, 광주를 다녀왔는데 그 어민들은 굉장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민감한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찰단 보낸다? 지금 오면서 23일에 보내기로 했다고 23, 24 이틀 보낸다는데 그 시찰단이 가셔서 안녕하십니까 오염수 하고 인사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미흡할 때는 전복, 미역 이런 양식 어민들이 과연 참겠느냐 이런 것은 굉장히 걱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도 한미 정상회담에 의거해서 실패했다. 그렇게 봅니다. 시찰단 문제는 그러면 좀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시찰단이 가서 안녕하십니까 오염수 이러고 와서는 안 된다. 원전을 간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러한 것을 과학적으로 실험을 해서 우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러한 결과가 도출돼야 되는데 지금 이미 일본에서는 한국 시찰단이 오면은 어디 가신다 이렇게 정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시찰단이 가셔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조사할 것은 조사해야지 일방적으로 합의는 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하면은 안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그 IAEA가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종 보고서가 6월에 나온다고 하고요. 그 IAEA가 지금 조사하고 있는 그 조사 기구가 2개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나라도 참여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절차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 부족하기 때문에 시찰단 합의를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우리 어민들은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이웃 국가이고. 그러니까 지금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예. 기시다 총리가 우리나라에 와서 가장 가까운 한국에서 마치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처럼 예. 그런 외교가 이루어지면 안 된다 이거죠. 근본적으로 해야 된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워싱턴 선언, 예. 예, 바이든 대통령과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제 거둔 성과로 이렇게 지금 평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진전된 이제 확장 억제책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여기에 일본의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이제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한미일 공조는 좋지만 그렇게 지나치게 예. 한미일 군사 동맹으로 갔을 때 북중로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러한 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서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또는 핵실험을 못하도록 ICBM 발사 등을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노력이 없어요. 지금 강대강으로 방어에만 또 공격에만 전쟁에만 몰아가고 있는데 과거에도 보면은 항상 북한의 그러한 도발에 대해서 규탄은 하면서도 대화로 외교적으로 풀어야 된다 하는데 역시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서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없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전체적인 뭐 총평까지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이번에 그 기시다 총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이르게 예상된 일정보다 좀 일찍 방한하지 않았습니까? 그 배경은 뭐로 보십니까? 저는 물론 그 선의의 예. 한일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께서 도쿄를 방문해서 예. 진짜 깜짝 놀라게 강제징용 같은 것에 양보를 했지 않습니까? 예. 자기들 스스로가 놀랬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답방의 필요성을 느꼈을 거고 예. 저는 G7 전에 정상들에게 가장 가까운 한국과도 후쿠시다 오염수 문제 등 분쟁에 대해서 해결했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초청에 대해서 감사 표시를 한 거고. 예. 정치 하나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논란이 지금 그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본인이 아마 오늘 뭐 회견이 될지 뭐 입장문 발표가 될지 해명에 나선다고 합니다. 최근에 돈봉투 의혹 논란에 이제 김남국 의원의 또 이 가상화폐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겹악재가 이제 나타난 셈인데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국정원장 재임할 때도 국정원에서도 그 문제를 가지고 많은 토론과 예. 협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상화폐는 예. 미국에서는 합법이고 중국에서는 불법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미국도 중국도 경제 교류 협력을 해야 되는데 무엇이 정답이냐 예. 어떤 게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예. 지금 어떻게 됐든 김남국 의원이 불법은 아니라고 그래요. 재산 신고도 그렇고. 그렇지만 가상화폐 60억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좀 많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도 김남국 의원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예. 물어봤더니 뭐 440만 원 인출했던 거고 200 몇십만 원 인출한 두 번뿐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은 폭락해서 그러한 가치가 없다라고 하지만은 잘 해명을 해주라. 나도 모르겠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이 오늘 예. 오후에 잘 해명하리라고 봅니다. 예. 어떻게 됐든 민주당은 돈 봉투에 의거해서 가상화폐 60억을 김남국 의원이 보유하고 있다 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굉장히 큰 악재다. 그렇게 봅니다. 이 문제도 뭐 당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김민석 정책위 의장이 예. 본인의 해명을 들어보고 당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할 것이다.
거기에 저는 동의합니다. 검찰에서도 수사에 착수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거래가 좀 뭐 이상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것 증권 같습니까? FIU 예. 금융분석원에서 검찰에다 의뢰를 했기 때문에 예. 지금 수사가 진전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어떻게 됐든 불법은 아니에요. 예. 그렇죠? 불법은 가상화폐는 재산 신고도 안 하게 돼 있고 예. 또 당시 그 최고가가 60억이었지 지금은 폭락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본인이 해명을 하고 당에서도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국민들의 어떤 의구심 이런 부분들을 이제 완전히 이제 풀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상당한 또 후폭풍이 이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FIU에서 검찰에 의뢰를 했다고 하면은 예. 검찰 수사도 진행되겠죠. 예. 뭐 민주당인데 검찰에서 봐줄 리는 없잖아요. 예. 그렇지만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에서는 합법이고 중국에서는 불법이고 우리나라는 그 법이 없어요. 어떤 해석을 할지 모르죠. 예. 그럼 뭐 좀 상황을 좀 봐야죠. 지켜보겠습니다. 예, 오늘 오후에 예, 당장 뭐 해명을 예, 한다고 하니까 예, 말이죠. 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김재원, 태영호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문제로 상당히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윤리위원회를 이제 연다고 하는데 중징계가 불가피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위원회가 매주 월요일하고 목요일에 열리는데 지난주 목요일, 오늘 월요일 두 번 다 열리지 않았습니다. 윤리를 앞두고 징계 관련해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지금 당장 그 두 분은 일단 최고위원직을 이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버티게 들어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됐든 예. 대한민국의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 여당에서 예. 두 번이나 최고위원 회의를 개최하지 못한 것은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에 막대한 손상을 끼쳤다. 그리고 국민들이 어떻게 저런 집권 여당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 김재원 의원의 징계는 검찰 조사를 하지 않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하지만은 지금 현재 태영호 의원 문제는 검찰에서 조사를 해야지 당내 징계를 한다고 하는 것은 꼬리 자르는 거예요. 즉 그 내용이 예. 녹음 테이프에 거론된 분이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 아니에요. 그분이 만약에 발언에 특히 공천 미끼로 그러한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 예.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해서 살겠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2년 징역 갔잖아요. 예. 그런데 왜 여기는 빤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검찰에서 고발을 하건 인지를 하건 수사를 해야 될 사항이지 징계위원회로 넘긴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축소해서 꼬리를 잘라가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일단 두 사람 다 뭐 아니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니 녹음 테이프가 나왔는데 어떻게 아니라고 그래요. 물론 이진복 정무수석의 음성은 안 들렸지만은 태영호 최고위원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보좌관들한테 내가 마이크를 제대로 해서 한일 관계 얘기하지 않으면은 강남 가봐서 공천 못 받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면 사실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면은 그 사실 자체를 검찰에서 조사를 해서 국민한테 밝혀야 된다. 네. 검찰에서 조사할 저는 사안이다. 사실로 봅니다. 예. 누가 지금 국민들이 종로 바닥 세워놓고 사람들 다 지나가는데 물어보세요. 그건 사실이지.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중징계가 내려지면은 그게 또 말을 또 번복하면 또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는 그런 얘기. 글쎄 어떻게 하더라고요. 됐든 예. 태영호 의원이 나는 다른 문제는 몰라요. 예. 그렇지만은 이진복 정무수석으로부터 그러한 위협을 받았다 하는 것은 나는 사실로 믿습니다. 예. 태영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녹취록 파문 외에도 이제 그 후원금 쪼개기 의혹도 있었고 후원금 쪼개기 뭐 보좌관 뭐 종교 문제 자금도 여러 가지가 나오고 뭐 그런 있는데 상황이에요. 그러한 것은 예. 당내 징계에서 할 수 있지만은 예. 그러한 발언과 공천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꼬리 자르지 말고
검찰 조사를 해야 된다. 만약에 태영 의원이 징계를 먹고 중징계를 받아가지고 내년 총선에 출마를 하지 못하게 될 예. 경우에 그분도 참겠어요? 사실이다라고 했을 때 어떤 그 반문이 글쎄요. 어떻게 오겠어요? 예. 저는 집권 여당이 자꾸 민주당한테만 선택적으로 검찰권을 적용할 게 아니라 자기들부터 적용해서 발본색원해라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검찰에서 나서야 될 일이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예. 자, 끝으로 지난주 정개특위가 전국의 50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선거제도 공론화 작업이라는 걸 시작했습니다. 이게 아마 최초라고 해요. 그래서 예. 뭐 연령, 지역, 뭐 성별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안배를 해서 500명을 이제 선발해서 지난주 했고 이제 13일에 2차 그렇게 해서 이제 의견을 모아서 아마 3주 차쯤에는 이제 결론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공부를 시켜서 정보를 드리고 해서 거기서 이제 통일된 의견을 이제 도출하는 과정이고 전문가 조사도 지금 하고 있고 여론 조사도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달 말쯤이면은 대체적으로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그 선거 제도가 이제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면 지금 약간 좀 전원위원회 이후에 좀 약간 좀 소강 상태에 들어 있는데 선거제도 개편에 좀 논의에 좀 탄력이 붙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 500인 위원회 TV를 통해서 보았는데 예, 생중계 굉장히 됐죠? 흥미롭게 토론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뭔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좋은 안이 거기서 표출돼서 잘 결정해가지고 정치개혁이 국민이 바라는 대로 예. 그러한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잘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